뭐 지금 저희가 주로 많이 보는 게 강박증 쪽이고, 강박증으로 요즘에는 그래도 나온 책들이 있으니까 책 보고 좀 이제 그 치료의 방향 이걸 좀 잡고 오시거든요. 근데 때로는 전혀 또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분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요즘은 그런 분들이 좀 낯설긴 한데, 최근에 그런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전혀 자기가 이제 강박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나 이럴 필요가 없는 줄 아는데 해요, 이렇게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강박증이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난 이럴 필요가 없는 줄 아는데 자꾸 행동을 해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을 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 나는 그러고 싶어라는 마음이 사실은 많은 거죠. 그냥 한 마음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거든요. 핵심이 그거예요. 한 마음에는 서로 다른 마음이 존재할 수 있고, 더 큰 생각을 따라서 행동이 나오기가 쉬워요. 물론 생각은 비록 더 크지만, 우리가 이 관계를 알고 생각은 비록 더 크지만 그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되라고 내가 뜻을 내면은 행동 조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더 큰 생각을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생각을 따라서 행동이 나오기는 쉽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감정은 더 큰 생각을 따라서 감정이 늘 일어나요. 생각으로는 잘 몰라요. 생각은 우리가 의식적인 생각, 무의식적인 생각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의식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의식, 무의식을 다 합쳐서 우리의 생각이라고 봐야 되고, 의식적인 생각이 다른 분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더 크게 틀린 분별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감정은 의식, 무의식 모두부터 신호를 받기 때문에 더 큰 것 따라가지고 감정이 확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강박증이 특히 이제 강박증이 있다면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의 상태를 평가하는 데는 생각만으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하고 행동하고 아울러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반복해서 뭔가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반복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행동이 자꾸 반복해서 확인하려고 해. 그렇다면 그걸 모르지는 않지만 더 크게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이런 설명을 듣고 그래 알겠어, 내 마음에 그러한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행동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맞겠네 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려고 할 때 마음이 되게 불편하다면, 행동은 조절이 가능하지만 마음이, 감정이 불편하다면은 역시 아직까지는 하려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보면 알아요. 행동 조절된다 해가지고 행동에 또 거의 만족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강박증 치료를 받으러 와서 이런저런 이제 상담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행동이 좀 조절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행동이 좀 조절되겠죠. 내 뜻이 있었네 그러면서 행동이 조절되기 시작하면 이제 조절된다고 또 해오던 걸 그냥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럼 또 당연히 또 다시 또 떨어지죠. 행동이 조절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이라면 편안한 마음으로 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강박증 설명할 때 의지사례지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요거는 책 강박증은 없다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강박증이 있는 분들은 저희 강박증은 없다라는 책을 이걸 한번 좀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게 저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생각의 토양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강박증, 그걸 예를 들자면은 다른 분별과 또 틀린 분별이 다 여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각의 토양이라고 이 책에는 안내되어 있고, 다른 분별과 틀린 분별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더 큰 생각을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하기가 쉬워요. 더 큰 생각을 따라서 반응하는 게, 이제 상황을 만나서 올라오는 게, 이제 이게 생각사, 이것도 둘 다 사력 있다 할 때 다 쓰는 건데, 이제 생각이에요. 이게 생각은 생각의 토양이 어떤 사건, 서로 상황을 만나면, 생각의 토양과 반응해가지고 그에 따른 내 생각이 불쑥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하는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이제 상황이나 사건은 똑같은데 사람마다 일으키는 생각이 다른 것은 그 이유가 생각의 토양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생각의 토양은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어떤 데이터, 사람마다 살아오면서 내가 보관하고 있는 어떤 생각의 자료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황마다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유난히 이제 뭐 청결을 많이 고집한다든지 좌우대착을 많이 고집한다든지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 완벽성 있는 걸 많이 고집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내 생각의 토양이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거죠. 많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치우쳐 있는데 한편 바른 분별이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바른 분별만 계속 본다면 병이 잘 안 나올 수가 없죠. 난 이렇게 아는데 왜 안 되지 하면은 이게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나한테 있는 더 큰 생각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정의가 뭐 자신의 뜻과는, 의지와는 무관하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니까 환자분들은 더더욱 잘 모르겠어요. 계속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실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바른 분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안다 이래버리면, 나는 안다 그 생각이 이제 내가 좀 힘써야 될 부분, 내가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눈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진짜 이제 필요한 얘기들도 나는 다 아는데 하고 흘려버리고. 근데 자기가 진짜 안다면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것이니까. 상황에 처해서 내가 행동이 지나치고 확인이 지나치고 하다면 아직은 내가 모른다고 보고, 그럼 뭘 모르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치료가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이 되려면, 뭔가 치료가 시작되려면 내가 그 행동을 하려고 했네요 라고 이게 인정이 되면 아주 쉽죠. 네. 처음에는 나는 그럴 필요가,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행동이 나와요. 아직 지금 뭔가 지금 잘 제대로 마음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못한 상태. 곰곰이 이제 뭐 치료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차차 알게 되거든요. 나한테 그 마음이 있었네요.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행동이 나오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치료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사려지는 자기 이제 마음을 돌아보는데, 내 마음의 구조를 아는데 필요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죠. 그럼 그 위에 공부는 이제 경물치지, 요 얘기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당신 제목이 조금 긴데,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는 이제 대학에 있는, 대학은 사서 중에 노노명자 대학 중용 사서 중에 제일 먼저 있는 책을 대학이라고 보통 많이 뽑고, 학문의 순서, 옛날에는 학문하는 목적이 딴 게 아니라 수기치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수기치인이라고 해서 이제 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나를 닦는 거, 나를 먼저 온전하게 좀 만들고 몸과 마음, 인격을 성숙시키고 그 이후에 남을 이제 좀 이제 이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도 잘 못 다스리는 사람이 남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학문 뭐 이러면 다 수기 치는 목적으로 하는데, 마음병 치료에서는 이 수기 되는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면 되고, 그리고 자기를 닦는 이것은 뭐 대학에도 나오지만은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밑에 일반 백성이나 누구나 관계없이 요거는 다 해야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는 대학을 풀어놓은 것인데, 예전에는 대학이라는 책이 학문하는 순서였지만, 이제 저는 마음병 치료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단계까지. 근데 그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처음이 경물이고, 그 다음에 경물의 결과 시지가 되고, 복의 결과 성의가 되고, 그 다음에 정신과 수신이, 요 이제 수신까지가 이제 수기죠. 나를 닦는 거. 근데 경물은 이게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 무엇이 옳고 그르고, 부모 자식 간에 있어서는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틀린 길이고, 내 마음 다룰 때는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틀린 길이고, 그죠? 뭐 이게 그 감정과 관계된 뭐 불안증, 우울증 이렇게 이제 마음병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음양관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음양은 저희 태극기에 보면은 요렇게 음이 여기 위에 붉은색이 있고 밑에 푸른색이 있고, 음양이 있잖아요. 음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은 태극기거든요. 태극은 큰 하나를 말하는데, 이 분명히 둘인데
이름은 태극기예요. 하나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음양이 두 개지만 둘로서 하나로 존재한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남자 여자 둘로서 하나로 존재해야 그 사람이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밤과 낮이 둘로서 하나가 있어야 밤낮이 돌아가면서 식물도 크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음과 양이 둘로서 하나로 좀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이런 이제 좋은 쪽의 어떤 보통 말하는 긍정적인 감정만 이제 추구를 하지만 사실은 뭔가 좀 불안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침체되는 이러한 보통 말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야 뭔가 삶이 정리가 되고 불필요한 것들을 또 걷어내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필요하거든요. 심리적으로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이 부분이라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음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잘 되면 물론 좋지만 피할 수 없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영역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러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뜻대로 될 때 좋은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배우지 않아도 3살 먹은 어린애도 할 수 있고. 근데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만날 때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피할 수 없는 그것 앞에서 내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힘을 길러야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물, 마음병에 있어서 경물의 중요한 부분이 이걸 음양관이라고 그러죠. 삶은 내 뜻대로 되는 부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 일부러 내가 내 뜻대로 안 돼 이걸 할 필요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되 결과가 내 뜻과는 다를 때는 그것을 겸허하게 용납할 수 있을 때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한 번의 좌절을 만났을 때 그걸 용납하지 못하면 그 좌절에 얽매이고 그 좌절을 곱씹는다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 대비를 못하고. 그래서는 삶이 시간이 그 실패한 상황에서 고착되어 버리는 그건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물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음양관을 없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게 물론 좋지만 내 뜻과는 달리 뭔가 좌절되는 일을 만났을 때 용납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 어제도 저 요즘 야구 시즌에서 야구를 보는데 한 선수가 외야수에 있는데 실수를 했어요. 에러라 그러죠. 공을 놓쳤어요. 공 놓쳤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빨리 용납하고 그 다음에 물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연습이 필요하죠. 잘 안 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죠. 실수한 것들을 용납하고 아 그래 지금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하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머릿속에 내릴 때 공을 왜 놓쳤지? 왜 놓치지 하고 있으면 집중력이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그럼 다음 공에도 대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선수가 실수를 연이어 2개를 하더라고요. 아마 앞에 실수가 그게 뭔가 머리에 좀 남아 있었겠죠. 그 선수는 그 2번의 연속된 실수를 통해서 또 깨치면 돼요. 아, 피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실수가 있었다. 빨리 내가 용납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은 물론 계속 실수에 대한 생각이 또 오르겠지만 최대한 내려놓고 지금 현재 이 플레이에 내가 열중을 하자, 마음을 모으자. 그렇게 또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내 마음 쓰는 게 어긋난다면은 감정으로 느껴져요. 내가 뭔가 치우쳤다면은 주변 관계가 잘 안 풀리거나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하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뭐가 좀 치우쳐 있는 게 있나라고 돌아보고 이제 경물에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경물의 좋은 도구로 저는 동양고전을 많이 권해드리죠. 그래서 당신이 이 책은 동양고전 바로 보기가 힘드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동양고전을 좀 현대적으로 좀 쉽게 풀어서 쓰려고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대학을 푼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초에 나온 2015년 초에 나온 게 아는데 안 돼요. 그거는 논어를 조금 현대적으로 좀 풀어가지고 해놓았으니까 좀 참고 경물의 도구로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치지는 그 경물의 결과 이제 알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를 치자야 알치자인데 계속 경물에 나가고 옳은 거 그른 거 구분해서 그른 거 버리고 옳은 것으로 만들어 나가면 알미 온전해지거든요. 알미 온전해지면 요 결과 이제 성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아까 요 앞에서 살펴본 생각의 토양이거든요. 생각의 토양이 아주 성실해지는 거예요. 진실해지는 것. 생각의 토양 자체가 아주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은 건강하게 생각의 토양이 딱 갖추어진 거예요. 경물하고 그러면서 알미 생각의 토양이 점점 현실적으로 갖추어져 나가다가 생각의 토양이 전반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딱 자리 잡은 거예요. 생각의 토양. 물론 생각의 토양이 건강하게 자리 잡아도 사건 상황을 안 만나면 그건 드러나지는 않죠. 생각의 토양은 사건 상황을 만나서 생각으로 드러나는 게 생각의 토양이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의 토양이 현실적으로 갖추어지면 그 증거로
사건 상황을 만났을 때 이제 정심이 들어요. 여기서 심은 생각과 감정을 말한다고 보면 되고요. 생각과 감정이 사건 상황을 만났을 때 생각 감정이 아주 현실적으로 바른 생각 감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의가 되었냐 안 되느냐는 상황에 처해서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 감정을 점검해 보면 돼요. 상황에 처해서 계속 치우치는 생각과 감정이 나온다. 그럼 아직 성의가 안 된 것이고, 내 나름대로 경물 취지했다고는 했지만 아직 미흡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의 토양이 현실적으로 갖춰지면 마음병은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 생각 감정을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죠. 생각 감정 중에 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감정. 감정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율곡이가 성악지묘라고 이 고전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주 핵심되는 구절들을 이 대학의 순서에 맞춰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성악지묘. 그 책에 보면은 이 의는 거짓이 있어서 성의, 진실된 의 이런 말이 있지만, 감정을 이제 또 정 이렇게 감정만을 또 보기도 하거든요. 이 정은 언제나 진실되기 때문에 진실된 감정 이런 말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정은 거짓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는 상황에 처했을 때 불쾌하다, 기쁘다, 좋다, 나쁘다 하는 자기의 감정은 전혀 그거는 언제든 거짓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거는 이렇게 불편할 일이 아닌데 내가 불편해하고 있다, 또는 상황에 처해서 이거는 이렇게 불안할 일이 아닌데 내가 지금 불안하고 있다, 그러면 그 감정으로서 역으로 자기의 무의식도 좀 이제 점검이 되죠. 무의식을 드러낼 수가 있죠, 생각을.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정신, 생각, 감정으로서 이를 점검할 수 있고, 제대로 안다면 요거는 이제 마음에 가는 부분이고, 수시는 몸에 가는 부분이니까 마음으로 알고 아는 것도 실천이 돼야 되거든요. 분명히 알긴 아는데 생각, 감정은 다 옳게 일어난다. 근데 실천을 안 해. 분명히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은 알겠다. 하지만 하지는 않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지금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옳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옳은 건 알겠다. 근데 나는 좀 왠지 나는 하기 싫어. 이건 아직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으로 실천이 안 된다면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역으로 점검해 가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순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할 일은 경물밖에 없어요. 경물의 결과 치지가 되고, 치지가 되면 자연히 성의가 되고, 그 이후로는 사실 완전한 성의가 되었다면 정신수시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거든요. 따라오는 거죠. 설명이 처음 들으시는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 이 얘기가 책 전체의 줄거리니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음을 돌아보는데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치료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 명상을 말씀드리죠. 명상을 예전에는 뭐 거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경물치지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건데,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무의식들이 있어요. 명상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습관적으로 치우쳐 돌아가는 무의식적인 생각들을 자꾸 좀 그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치료받으러 오신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한의원에 치료받기 전에는 그냥 이제 불안증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요즘은 좀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감정밖에 불안하고 힘들고 이런 감정밖에 몰랐는데, 요즘 명상도 하고, 제가 한의원에 시키는 게 뭐 치료 외에는 명상하고 고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이렇게 시키니까 자기의 치우친 것들이 이제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잠시 쉬게 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습관적인 생각을 쉬면은 거기 이제 바른 분별이 있다고 보거든요. 동양 고전에 그렇게 나와 있고, 요건 또 체험하면 알 수 있고, 명상을 하고 난 다음에 훨씬 분별이 밝아져요. 분명히. 이제 바른 분별을 맹자는 뭐 인의예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유교에서는 번성, 불교에서는 불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체험적으로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명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책을 보고 이러는 게 훨씬 더 치료에는 좋아요. 변화도 빠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명상 없이 그냥 책을 읽어 나가면 자기의 어떤 습관적인 생각의 토양, 자기 생각의 토양이 많이 치우쳐 있다면 치우친 생각의 토양으로 고전을 해석을 합니다. 자기식대로.
그래서 좀 이상한 해석들이 나와요. 아전인수라 그러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갖다 붙이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은 생각을 초기화한다 보시면 되는데, 생각을 초기화하던 그 자리가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바른 분별이 있어요. 맹자는 인의예지라 해서 특히 마음병 치료는 인의예지 네 가지 중에 지가 드러나면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명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이제 비우는 거라면 그 다음은 배우는 거죠. 공부. 예전에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이걸 궁리라고 했어요. 궁리. 이치를 공부한다, 이치에 대해서 탐구한다, 이게 교물이에요. 좀 말기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치료도 이제 마음병 예방하고 마음병이 오래지 않았다면 명상하고 공부만 해도 많이 좋아지고, 이제 국내에 나갈 때 저희 한의원에서 나온 책도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이 보아 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병이 이미 심해졌다면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한의원에서 좀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생각이 치우쳐서 일어나게 되면 이것도 뭐 반복되는 설명이긴 한데, 생각과 감정처럼 분명히 존재는 하잖아요. 생각, 감정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죠. 현대의학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도 내 신경전달 물질 이런 거의 변화로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과 감정의 존재는 알잖아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기의 범주로 보고요. 요거는 동의보감의 설명입니다. 기의 범주로 보고, 생각과 감정이 치우쳐서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과 감정이 순리를 따른 생각과 감정은 그대로 흐르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치우쳐서 일어나게 되면 생각과 감정이 흐르지 못하고 꽉 정체가 돼요. 생각과 감정이 흐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기가 결한다 해서 기결이라 그러죠. 기결이라 그러면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 기도 흐를 때 썩지 않는데, 치우치는 생각과 감정으로 힘들어지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몸도 막 결린다는 데가 그죠. 그런 게 기가 결하게 되면 기가 담으로, 병적인 담으로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혈순환의 통로, 생각 감정의 통로, 기혈순환의 통로인 경락, 이런 것을 담이 더러운 피가 혈관을 막듯 찌꺼기가 쌓이듯 막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 기혈순환이 더 또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있는 표현으로는 조기, 그러니까 기를 다루려면, 생각 감정을 다루려면 활당, 담을 치료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치료에도 이제 담을 이제 치료하는 처방을 같이 하고, 또 담 치료하는 것이 꼭 뭐 처방뿐만 아니라 침 치료라든지 생활 관리 이런 것도 뭐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 이런 것도 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이렇게 뭐 이게 치료자 도움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 방면으로 해나가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명상, 그다음에 이제 공부,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나가고, 자기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그러니까 나는 다 안다 이 상태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돌아보진 않아요. 자기 마음을 이미 아는데 뭘 돌아보겠어요. 그냥 그래서 이 자기가 뭔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그것을 알아야 뭔가 공부도 되고 명상할 이유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동이 안 돼, 쉽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동이 마음이에요. 행동, 그리고 감정이 마음이고, 생각은 굉장히 쉽게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가 속으면서도 속는 줄 몰라요. 나는 분명히 아는데 왜 안 되지? 그냥 이렇게 간다고. 아직 내가 안 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누구라도 큰 힘을 안 들이고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안 하고 있다면, 강박증에서는 그건 마음만 먹으면 확인하는 거라든지 뭐 만지는 거라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만지고 있다면 아직 만질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강박증 있는 분들은 특히 행동이 내 마음이다 보고 접근하시면 돼요. 접근하시기 좋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자기 마음을 보기가 쉽고, 뭔가 틀린 걸 주장하고 있으면 그건 다른 경우로서 넘어가면 되고. 근데 그게 혼자서 해나가기가, 지금 분명히 위치적으로 알겠는데 혼자서 해나가는 게 안 된다면 치료가 좀 필요한 상태죠. 워낙 이 기가 결한 상태가 오래되어서 생각 감정의 통로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단 말이거든요. 그런 걸 이제 청소해 나가면서 다뤄 나가시면 됩니다. 뭐 일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